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보승희 장성호의 정치업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TV자일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선 이후에 또 그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던 국민의 절반, 특히나 이제 보수 애국 시민들께서는 굉장히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실 겁니다. 정말 웃을 일이 없을 정도로 앞으로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흘러갈지 좀 막막하실 텐데요. 그래도 우리가 또 국권이 이 새 정부가 잘 하는지 살펴보고 잘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지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손 놓고 될 대로 되라. 아 그래 이재명 치하에서 한번 당해봐야 정치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재명 정권도 마찬가지로 집권당이기 때문에 집권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책임감도 있고 지금 엄청 조심스럽게 하는 것도 같은데 네. 뭔가 좀 아슬아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국민이 일단은 뭐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을 탄생시켰으니까 일단 한번 허니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한 달이 될지 뭐 두 달이 될지 모르지만 그 허니문 기간에 하는 걸 보고 그다음에 이 정권의 방향이 정해진다고 생각이 들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요시해야 될 것은 이 선거 시스템 그리고 법치 이거에 대해서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라든가 근간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침해되는지 침해되지 않는지 왜냐하면 민주당이 원내에서 일당이고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서 입법부를 장악하고 있고 행정부도 민주당이 장악했고 또 사법부도 지금 막 그렇게 쓸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상당히 지금 권력이 한쪽으로 쏠리면 이게 상당히 위험합니다. 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감시를 하고 견제를 하고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미국의 국제선거감시단이 선거 기간 중에 한국에 들어왔었죠. 그래서 선관위에다가 이제 선거 이 시스템을 좀 점검하고 그다음에 선거 과정에 대해서도 참관을 하도록 해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참관을 허용할 수 없다라는 입장에서 이분들이 참관을 못하고 가셨어요. 그러나 이 부정선거와 관련된 각종 언론 보도 그리고 그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어떤 결과의 극단적 차이 뭐 이런 것들을 언급하면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이인재 전 의원이죠. 그리고 김문수 선대위의 상임 고문을 하신 분, 예.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분이신데 이분께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히셨어요. 부정선거 음모론 아니다. 이거 음모론으로만 취급하지 마라. 부실 선거인지 아닌지 검증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내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그 이인재 상임고문뿐만 아니고 나경원 의원, 윤상현 의원 또 부산에 누구죠? 저기 우리 그 장동혁 의원이 선거 때 의원도. 이제 그 선거 상황 실장으로서 부정선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또 네. 짚으셨었죠. 그래서 네. 각 페이스북이라든가 SNS에 이거에 대해서 지금 국제공정선거연합 네. 그 NEI죠. 여기 지난번에 우리 이제 한국에 와서 이것을 선관위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고 했더니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에서 성명을 이번 대선을 보고 이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성명을 발표한 겁니다. 그것을 정치권 특히 이제 보수정당 출신들이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하고 동조하는 그런 건데 그겁니다. 사전선거가 상당히 지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네. 예, 사전선거 때 뭐 투표지를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밥 식당에 가서 밥 먹고 먹고 오고 대리투표 가능하게 조금 하고 뭐 사전투표 다발이 또 뭐 발견됐다고도 하고 네. 그리고 두 번 투표하는 것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선거의 공정성 해치는 아주 단초적인 것들이 몇 번 발견이 돼서 국제공정선거연합 선거감시단이 성명을 발표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몇 가지인데 첫 번째는 당일 선거와 사전 선거가 극단적 괴리가 발생했다. 김문수 후보가 당일 선거에서는 15% 이상 앞섰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에 비해서. 네. 근데 사전 투표에서는 얼마나 졌는지 알아요? 37%. 37%나 졌어요. 3배가 지금 아니 차이가 그런데 난다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사전 투표했거든요. 네. 저 같은 사람이 많아요. 많이 가서 했어요. 네. 사전투표. 물론 뭐 대구 쪽에서는
TK 쪽에서 많이 안 한 것 같은데. 아니 저도 어쩔 수 없이 제가 부산에 못 내려가는 방송 때문에 부산을 못 네. 내려갈 상황이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사전 투표를 했잖아요. 투표소에 갔더니 극단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많다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거의 반반 비슷했어요. 그거는 그렇죠. 본투표 때나 별 차이가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 어떻게 37%, 40%를 졌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거의 그런데 3배. 예. 그런데 저기 그 누구죠? 그 다른 후보들은 이준석 이준석과 후보하고 권영구. 그 권영구 후보는 차이가 없었다. 비슷해요. 예, 예. 그게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 납득이 안 이재명 되는 후보만 거죠. 사전투표에서 젊은이들이 막 대거 가서 찍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봐봐요. 모집단은 동일해요. 이 전체 유권자의 79.4%가 투표했어요. 이 가운데 37.4%는 사전 투표를 했고, 그리고 42%는 당일 투표를 했는데, 네. 이 당일 투표한 사람이 사전 투표한 사람보다 4.6%가 많습니다. 네. 왜? 선거 부정 뭐 그런 것 때문에 네. 많이 안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표가 상당히 많이 많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고, 이거에 대해서 뭐 여기 선거감시단에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고발을 하거나 여러 가지를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인재 후보도 그렇습니다. 신속하게 투명하게 진실을 규명하고 공개하라. 네. 우물쭈물 하지 말라. 네. 뭐 그렇게 얘기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인재 의원이 뭐라고 주장했냐면 사전투표에서 조직적 부정이 없다는 것을 밝히려면 사전선거 투표자 명부를 공개해야 된다. 공개 안 하고 실제 있죠. 투표자 명부하고 투표한 사람하고 이제 일치되는지 그걸 일치하는 대조해야 거죠. 예. 네. 그런 것이 중앙선관위가 뭐 즉시 결단하기 바란다고 얘기했는데 이제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이것을 국제적인 어떤 네트워크로 정부에 압력을 넣어서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 이 부정 의혹 제기를 과거에는 이제 음모론이라고 다들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황교안 전 대표가 부방대 만들어가지고 활동할 때도 좀 이상한 사람 취급을 솔직히 하신 분들이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굉장히 많은 의원들이 그때 이준석 대표가 또 당대표 할 때 완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을 쫙 껐었거든요. 근데 실제 이번에 이 부방대원들을 비롯한 이 창관인들이 눈을 부릅뜨고 감시를 하다 보니까 선거 사무원이라는 사람이 남편 신분증으로 한 번 투표하고 자기 신분증으로 또 투표하고 이게 지금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다른 데서도 그런 게 없었다라고 아무도 확신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회송용 봉투 안에 네. 이미 이재명 후보에게 기표가 된 투표용지가 반으로 접혀 있었던 것을 이제 투표하려는 분이 찾아서 고발을 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지금 국제선거감시단에서 그런 부분들도 다 지적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기표소에서 이렇게 접히지 않은 우리 이번에 선거할 때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접으라 이걸 엄청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선관위에서 무슨 그 기억 형상형 종이 네. 접었는데 자동으로 이렇게 펼쳐지는 무슨 특수 재질의 투표용지다 이렇게 그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번 선거할 때 김문수 후보에게 찍는 사람들은 투표용지도 두 번 접으라라고까지 홍보를 했단 그렇죠. 말이에요. 예, 예. 근데 이 선거 이거 개표할 때 보니까 접혀지지 않는 신권 같은 투표용지 다발이 무더기로 나왔다. 근데 사실은요 선거에 보면 그 투표함에 넣기 전에 반드시 한 번을 접든 두 번을 접든 접습니다. 안 접는 사람 별로 없어요. 왜냐면 그렇죠. 그 저기 창관인들이 앉아 있기 때문에 볼까봐 예, 예. 비밀 투표니까 접거든요. 근데 그 사전 투표 같은 경우는 투표 그 회송용 봉투가 이렇게 길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접으려고 하다가 접으면 혹시 못 꺼낼까봐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한 번, 두 번 접었다가 꼭꼭 눌러가지고 접었다가 펴서 그 접은 흔적이 나오도록. 예. 왜냐면 신권 같은 게 나오면 의심스러우니까 접었다가 접은 흔적을 남겨가지고 저는 회송용 봉투 안에 넣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신권 다발이 무더기로 나올 수 있는지 이런 거 밝혀야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에 대해서 추후 조치가 있으려면 국민의힘이나 자유통일당 등 이 보수우파 정당을 중심으로 한 목소리가 나와줘야 이게 뭔가 진행이 될 텐데
지금 선거 이후에 부정선거, 부실선거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있습니까? 뭐 상당히 조심스러워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네. 그 해단식 때도 마찬가지로 그 해단식 현장에 선거 부정을 밝히라고 외치는 뭐 여성, 남성 뭐 한 대여섯 분이 엄청 크게 그것을 엄청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뭐 또 다른 분들이 얘기를 또 그러면 그런 것이 정말 팩트라든가 그러니까 또 그쪽에서는 팩트가 차고 넘친다. 그러니까 정당이 나서달라. 네. 김문수 후보가 앞으로 더 노력을 해달라. 네. 그런 당부를 이제 했고 네. 뭐 국민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게 상당히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지금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도 어떤 시스템을 다시 재검토하던 건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그 여러 가지 선거의 명부 그것을 공개를 해서 한번 맞춰보는 네.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그것을 할지 안 할지 그것은 국민의 큰 힘이 결집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네. 자, 국민의힘 상황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국민의힘은 사실 이제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느라 이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말할 여력도 제가 지금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밝힐 것은 당연히 밝혀야 되고 점검할 것은 점검해야 되고 개선해야 될 거 개선하는 거 그리고 그에 관련돼서 처벌받을 사람들 또 수사받아서 처벌받아야 된다.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고요. 자, 근데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김무성 상임 고문이죠. 당원당규 개정을 통해 당내 민주주의를 확립하고 전당대회를 개최해서 전당대회 한 9월쯤 개최하는 것이 순서다. 이렇게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에게 지금껏 사실은 꿋꿋이 잘 버텨왔는데 잘해왔는데 그 당내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임무를 완수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저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거에 대해서 어제인가요? 어제죠. 네, 어제 네. 어제죠. 어제 이거에 대해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당 개혁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 하면서 여러 가지 뭐 지난번에 후보 교체에 대해서는 당무감사를 통해서 이것에 대해서 응분의 체급을 묻겠다. 네. 그렇게 하고 전당대회는 조기에 치르겠다. 그러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 임기가 30일까지입니다. 이달 30일까지고 30일 전에 비대위를 열어서 전당대회 일정을 픽스를 하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전당대회를 하는 것은 60일 걸려요. 두 달. 네. 두 달 걸리기 때문에 지금 벌써 6월이니까. 6월 30일 날 30일 전에 비대위에서 결정을 한다면 7, 8이잖아요. 네. 그러면 9월 초에 네. 전당대회 여는 것이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비대위로 가는 것은 반대한다. 본인은 정식으로 전당대회를 해서 정통수에 있는 당 대표를 통해서 네. 당을 개혁하고 그다음에 뭐 어제 여러 가지 얘기했어요. 상향식 공천 네. 모든 것은 경선을 통해서 한다. 그리고 2030 여성에 대해서 많은 대우를 해준다. 네. 뭐 그런 것들 여러 가지 당내 민주주의를 확립하는 그런 측면에서 많이 쏟아냈습니다. 네. 그것이 이제 당의 의원총회에서 네. 이제 이것에 대해서 난상 토론을 하지만 결국은 의총이 언제죠? 오늘? 예. 그래서 이것을 이제 앞으로 비대위원장이 이것을 마음만 먹으면 이것이 이제 추진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차기 대표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거대 3권을 장악한 민주당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정말 강력하게 선명성을 가지고 맞설 수 있는 대표가 지금 필요합니다. 네. 광장에서든 아니면 힘으로 안 되니까 107명의 국민의힘 청문회 때는 어떤 일정 부분 뭐 공격을 할 수 있겠지만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무력한 존재 아닙니까? 아니 뭐 상임위에서 다수로 그냥 통과시켜버리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본회의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네. 107명이라는 것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강력한 어떤 그 투쟁을 할 수 있는 대표가 이번에 나와서 뭐 광장으로 가든 어디로 가든 소수 야당이 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광장이고 두 번째는 단식입니다. 네. 이런 걸 통해서 선명성 있는 야당, 근성 있는 야당,
그리고 견제할 수 있는 야당, 그것을 국민과 함께 해야 될 그런 시점이 왔기 때문에 이번 전당대회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김용태 위원장 뭐 개혁안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여러 가지를 짚어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당내 민주주의 회복 이 부분이잖아요. 지금 그 김문수 후보를 경선을 통해서 치열한 경선을 통해서 후보자로 뽑아놓고 갑자기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려고 했던 그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지금 당무 감사를 실시해서 여기에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지금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당무 감사하는 건 환영한다. 다만 이게 마치 잘못된 것을 전제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시시비비를 가리고 당내 민주주의가 훼손된 거, 일부 몇 명에 의해서 이렇게 무리하게 강행된 부분 이런 것들은 뭐 책임지실 분들은 책임을 져야 되겠죠. 글쎄 아마 새로운 대표가 들어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만이 보수 정당이 살아날 겁니다. 사실 이게 보수 지지자들 중에 이제 부산 부울경이나 뭐 TK, PK 여기서 이준석 후보에게 일정 부분 표가 7%에서 거의 9% 가까이 이렇게 갔잖아요. 그리고 투표율도 부울경 같은 경우는 낮았어요. 그게 제가 여론을 들어보니까 제일 컸던 게 그거더라고. 김문수 후보 뽑아놓고 갑자기 후보 교체하겠다고 당이 난리를 친 거. 더군다나 이게 자당의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가지고 빨리 벌어지는 조기 대선에서 일사불란하게 해서 정말 좋은 후보를 뽑아서 한마음으로 반 이재명 전선을 구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막판에 무엇이 이유였는지 알 수 없죠. 뭐 그게 국민을 위한 대의였는지 아니면 개인들이 정치하는 개개인들의 사리사욕이 반영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이제 밝혀져야 되겠죠. 네, 그렇죠. 이렇게 무리하게 후보자를 교체하려고 했던 절차들을 무시하고 새벽 3시에 무슨 공고를 해가지고 후보자 접수를 받고 이게 비상식적인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보수층들이 등을 많이 돌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 진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게요. 예. 아유 안타깝고. 그 투표 결과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왜 이재명을 찍었냐에 대해서는 이제 이재명 후보를 찍은 사람들은 내란 종식과 능력을 봤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뭐 대장동에 대해서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뭐 능력으로 해석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니면 그렇게 해석될 수는 있겠죠. 민주당이 워낙 다수를 차지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빨리빨리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는 뭐 능력이 있어 보일 수가 있겠죠. 김문수 후보를 왜 찍었냐? 도덕성 때문에 찍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은 김문수 후보가 어떻습니까? 이게 과거에 이제 경기도지사 이후로 거의 한 10년의 정치 공백기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분이 문재인 정부 때 노사정 위원장이 되고 그걸 또 딛고 장관까지, 이 고용노동부 장관까지 하신 것은 사실은 찐 보수 세력들이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기 때문에 노사정 위원장으로 윤석열 정부 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거거든요. 그게 바탕이 돼서 그 꽃꽃 문수로 이 본인의 정체성을 본회의장에서 대변을 했고 또 그게 경사노위입니까? 경사노 위원장입니까? 그게 바탕이 돼서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는 대통령 후보까지 된 거 아닙니까? 사실 김문수 후보를 키운 것은 찐 보수 세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제 당에서 또 깡그리 무시하려고 하니 당연히 보수 시민들은 보수 지지자들은 화가 날 수밖에 없었겠죠. 네. 그럼 뭐 국민의힘 당대표는 누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아직 이제 한 2달 정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서서히 두각을 나타낼 것 같은데 네. 김문수 후보는 일단 해단식에서 당대표 나오셔야죠 하고 지지자들이 외치니까 일가를 하셨잖아요.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 이제 취지는 그겁니다. 네. 자리만 탐하는 사람 아니다. 그렇죠. 예. 지금 당이 엉망이고 대선 패배하고 지금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는 이 위기, 그러면서 예를 든 것이 김민석 국무총리, 미 문화원 방화, 한미관계 제대로 되겠냐, 그리고 국정원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 명에 대해서 일단 하면서
이런 국가가 아주 극단적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당대표를 그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나라를 쓰러지가는 것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급하고 그다음에 당대표는 만약에 당에서 공고를 한다면 그때 생각해도 늦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자리를 탐하는 사람이 자리를 아니다. 탐하는 사람 아니고 네. 어떤 자리가 내가 필요한 것을 느꼈을 때 나는 가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거기다 뭐 그런 것은 이제 쓰레기 뭐 그렇게 해서 표현했지만 그 이제 다시는 그런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앞으로 쓰레기통에 들어가라는 그러니까, 것이냐 예, 이렇게 그러니까,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이제 안 할 이제 그런 말을 이제 앞으로 안 할 텐데. 그러니까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 그러니까, 표현에 대해서. 그래서 네. 그러면 뭐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얘기는 안 할 것이고 지금 정말 이재명의 어떤 막강한 그 권력과 맞설 수 있는 사람은 광장이라든가 그리고 보수 애국 세력을 다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네. 뭐 자유통일당도 그렇고 또 그거 뭐죠? 그다음에 무슨 공화당? 우리공화당이라든가 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또 신당 창당 준비위원회를 네. 만들었죠. 그래서 네. 그런 세력들 그리고 호남의 이낙연 세력 네. 여기까지 다 합쳐야 된다. 네. 그럴 사람이 당 대표를 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노숙 투쟁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기와 끈기와 기백이 있는 네. 그리고 아무런 본인의 어떤 리스크라든가 그런 것이 없는 깨끗한 사람. 도덕성이 네. 뛰어난 사람. 안 그러면 뭐 방법이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당대표를 해야 된다. 그럼 뭐 뻔하지 않습니까? 네. 그 나경원, 안철수, 이낙연 전 총리 등을 지금 선거 이후에 만나고 계시잖아요. 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자들은 집요하게 당대표 선거 나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향후에 어떻게 좀 예측을 뭐 섣불리 할 수는 없겠죠. 좀 지켜봐야 되겠죠. 예, 뭐 지켜보더라도 뭐 당대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국가가 누란의 위기 그리고 법치가 무너지는 이 현상 그리고 한미 관계가 상당히 위기 상황으로 치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국가를 구하는 심정으로 당대표를 해야 된다. 그런 판단에 서면 아마 지금 뭐 자택 앞에도 지지자들이 나와서 출마 촉구 선언을 벌써부터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김문수 후보는 10시에 여기서 자택 앞에서 출마 촉구 선언을 한다 그러면 7시에 산으로 갑니다. 관악산. 이거 저기 턱걸이 하시러요? 턱걸이 하는데 아니 산을 많이 타시니까 예. 관악산 그 해발 600m거든요. 그렇게 그러면 올라가면 상당히 힘듭니다. 거기 바위를 또 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네. 근데 그 관악산이 바로 그 옆이니까 관악산을 타고 올라가서 피하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지지자들이 막 이렇게 하시니까 민망하니까. 일단은 피하고 계시네요. 네. 뭐 국민의힘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 사실은 그 누구가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 따라서 그분에 따라서 국민의힘이 다시 제대로 개혁이 되고 쇄신이 되어서 보수 정당의 맏형으로 자리매김을 할 것이냐 아니면 정말 없어져 버릴 것이냐 이 기로에 지금 놓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개인들 입장에서 내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이 무너져가는 보수 정당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 돼야 된다. 이게 지금 많은 보수 지지자들이 공통으로 바라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 김문수 후보뿐만 아니고 보수 정당 많지 않습니까? 네. 세력을 정말 이제 하나로 모아서 네. 그렇게 해서 단일대우로 가는 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맞설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돼서 이제 결집된 힘을 보여주면 그때부터 애국 시민들은 힘이 날 겁니다. 네. 힘이 나서 우리도 이재명 뭐 일극 체제, 뭐 입법, 사법, 행정까지 다 장악한 아주 막강한 권력 이런 분과도 우리가 맞서서 싸울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회복할 수가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와중에서 지금 뭐 170일 동안 특검에 대해서 엄청 시끄럽게 이제 할 텐데 네. 그것은 그거대로 하고 네. 그렇다고 뭐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보수 세력을 다시 모으는데도 그것은 따로 해서
열심히 우리가 싸워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국민의힘 정신 차려 이 얘기를 하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